안녕하세요. 법정 16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거와 민주정치라는 제목으로 교과서 62쪽, 그 다음에 학습지 47쪽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을 공부하는데, 먼저 선거의 의미,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선거의 4가지 원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거구 제도, 그 다음에 대표 결정 방식, 이러한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거 제도와 그 다음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선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63쪽, 그 다음에 학습지는 47쪽을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거는 국민이 자신을 대표한다는 말이 중요하죠.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할 공직자를 어떻게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까? 그쵸? 투표로 뽑는 행위, 대표자를 투표로 뽑는 행위를 선거라고 합니다. 자, 대의민주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대표자를 국민이 잘 뽑는지 여부에 따라서 민주정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제도에서 뭐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다. 그렇죠. 나라의 주인인,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정책 결정,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가 선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능을 보면, 자, 이 선거는 국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국가의 주인인,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그 대표자를 뽑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국민 주권을 실현한다. 이렇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자, 뭐를 통해? 그렇죠.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신임하거나 책임을 물어 교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잘한 사람은 다시 뽑아주고 못한 사람은 선거에서 낙선을 시켜서 이런 책임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제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법적 절차와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지만 뭐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정당성이란 말이 되겠죠. 정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바로 선거가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중요 정책에 관해 국민의 의사가 집약된 이러한 국민의 의사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론을 반영한다. 자,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게 되겠죠. 뭐가 될까요? 그쵸? 바로 민의가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그 다음에 주권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민주선거의 4가지 원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라면 누구나란 말이 중요하죠. 누구나,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는 게 아니라 누구나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그리고 재산, 교육 수준이라든지 성별, 종교, 뭐 어떤 이유든지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누구나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보통선거의 원칙입니다. 보통선거의 원칙. 이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제한선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제한선거의 원칙. 자, 그래서 부자는 선거권을 주고 가난한 사람은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이거는 바로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원칙.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표를 행사한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1인 1표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 뭐가 될까요? 바로 표의 등가성을 실현하는 그런 제도 원칙이 바로 평등선거의 원칙입니다. 표의 등가성 나오면은 평등선거와 관련이 있겠죠. 자, 표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가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1인 1표제를 의미하고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차등 선거가 되겠습니다. 부자는 2표를 주고 가난한 사람은 1표를 주면 바로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의 등가성이라는 것은 평등 선거의 원칙을 기본으로 이 평등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거, 모든 유권자가 행사하는 표 한 표의 가치가 선거 결과에 동등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 1인 1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직접 선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유권자가 직접 투표에 나가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대리 선거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권자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 바로 비밀 선거가 되겠죠. 자, 그 반대말은 공개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 원칙 잘 그 사례 중심으로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선거구 제도를 보면은 선거구라는 것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역 대표제를 채택하는 그런 국가에서 이 선거구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역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에서는 선거구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한다. 이렇게 되네요. 종류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자의 수에 따라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 그 다음에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나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 대표제는 지역별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다. 현대사회에 들어와 다원화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정하기 어렵고 의회의 전문성을 저하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지적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그러면은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자, 이 의미와 특징, 장단점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선거구에서 1인 한 사람의 대표자를 뽑는 거. 이게 바로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바로 뽑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수 대표제와 연결이 되어 있고,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적은 표를 얻은 사람도 뽑힐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소수 대표제와 결합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 소 다수, 그 다음에 중대 소수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소선거구제는 다수당에 유리하고, 자, 다수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양당제를 촉진할 가능성이겠죠. 그래서 그 지역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비해서 중대선거구제는 소수당에 유리하고 뭐를 촉진할까요? 소수당에 유리하니까 여러 명을 뽑으니까 소수당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다당제를 촉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구가 넓어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인물에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소선거구제의 장점을 보면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아 전국 안정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선거구당 후보자 수가 적으니까 그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선거 관리, 선거 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편리하다. 이에 비해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죠. 사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을 보면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당제를 촉진해서 큰 정당에게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보면 사표가 적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을 둘 수 있지만은, 여러 정당이 들어오는 경우에 전국이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선거구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선거구당 후보자가 많아서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선자 간 득표율의 차이로 동일 선거구 내에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00표를 얻은 사람도 당선될 수 있지만은 2위가 그보다 훨씬 적은 사람도 당선될 수 있어서 그 두 사람 간의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16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17번째 디딤 영상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